안녕하세요. 4차 시에는 대상지 1번에 대해서 시설물 계획도까지 완성을 하고 1차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4차 시 강의 시작합니다. 차시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해당 수업 중에 내용을 완벽하게 실습을 하시고 작성을 하셨다면 그 부분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원래 그런 게 플립 러닝이라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 차시의 주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 상태에선 2단계 도면인 포장 계획도까지 완성을 했거든요. 포장 계획도에서 치수 스타일, 인출선, 스타일 그런 것들도 다 설정을 해놨고 포장 수량표에 기품, 규단, 수, 비에 해당하는 것들도 다 정리해 둔 상태입니다. 포장 계획도가 먼저 나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 이제 비어있는 시설물 수량표를 채우는데 이 시설물 수량표에 해당하는 것들도 역시 모형 영역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다만 우리가 포장 수량표 또 포장 계획도를 작성할 당시에 여기에 인출선, 스타일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번 차시의 이 결과는 이렇게 시설물 계획도까지 완성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 단어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시설물 및 포장 계획도지만 포장부터 먼저 해야 이 면적값의 오류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좀 더 복잡해 보이는 도면이지만 시설물 및 포장 계획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설물과 포장을 한대 도면에 합쳐가지고 이렇게 한 장의 도면을 구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결과물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포장 계획도로 지난번에 저장을 해놓은 파일을 자, 아직 열지 마시고 이걸 이름을 시설물 및 포장 계획도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고 이제 열잔 말이죠. 자, 그러면 지난 차시까지는 여기 포장 계획도가 이제 완성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럼 다음 차시는 이번 차시 말고 다음 차시는 여기 식재 계획도를 완성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비어있는 시설물 수량표를 채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 빠르게 tm 명령으로 자, 새 값을 1이라고 입력하고 모형 영역으로 갑니다. 이동거리가 길어서 이렇게 명령어를 친 것 뿐이에요. 자, 1학년 때 하던 그 방식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왼손은 키보드, 특히 왼손 검지손가락을 F 위에 올려 두신 상태에서 우리가 명령어를 빠르게 치고 나가야만 4시간 안에 이 시설물 및 포장 계획도와 식재 계획도까지 기본 구상도 포함해서 작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계속 더 빠르게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설물 계획도를 이제 작성하려면 당연히 우리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의 조건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지난 차시까지는 이제 포장 계획도에 대한 조건, 이 한 문장 안에 4개의 조건이 숨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번 조금 키워가지고 같이 봐보시면 대상지 내 세계소의 진입 공간에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부터 2, 3, 4, 5, 6, 7, 8 8번째 문장까지는 지금 시설물 계획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배치한다란 말이 써 있는 걸로 봐서 시설물을 배치하면 되겠구나. 그 조경 시설물의 심볼은 조경 배치도 .dwg 파일, CAD 파일 안에 있는 도면용 기호를 활용해서 배치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공이 된단 말이죠. 도각과 함께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친절한 문제에 해당하는 걸 하고 있다. 자, 계속 이 영역만 키워놓고 이제 봤었는데 휠을 누른 상태에서 위로 화면을 올리면 여기에 시설물 블록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블록은 우리 1학년 2학기 때 하던 내용이었어요. 이 복잡해 보이는 객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즉 여기 이 어린이 조합놀이대에 해당하는 거 이거 하나 선택을 했을 때도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자, 편집이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카피 명령으로 막 이렇게 이제 복사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게 한 도면 내에서 여러 번 중복돼서 쓰이는 복잡한 객체에 대해서는 이 블럭이란 걸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 아래쪽에다가 이 블럭 대화 상자를 넣어놨는데 혹시 이게 없는 분은요, 어차피 전산실에선 여러분이 설정한 대로 있겠지만, 자, 이게 없는 분은 자, 정확하게 명령어 INSERT까지 입력을 하시면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바로 이 블록 대화 상자가 최신 버전의 CAD에선 반드시 나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도면층 특성 관리자하고 같이 활용을 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컨트롤 1번 눌렀을 때 왼쪽에 특성창은 1학년 때부터 계속 왼쪽에 토글 키로 이걸 정리한다고 했었잖아요. 화면은 넓게 쓰면 넓게 쓸수록 좋습니다. 그럼 블록이라는 새로운 대화 상자가 나왔다면 여기 블록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제목 표시줄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고정 허용, 그 다음에 자동 숨기기,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앵커를 딱 클릭하면 먼저 배치되어 있는 레이어보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자,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기 블록이라는 대화 상자에서 현재 도면 부분을 누르면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조경 배치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블록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사용하셔도 되고, 이거에 대한 규격은 다 시설물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규격을 알아가면서 또 카피나 무브 명령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으로 어디에 있나요? 대상진의 3개소의 진입 공간은 화분대 각 3개 이상 배치한다. 자, 이 내용 있죠? 이거를 바로 이제 해봅니다. 자, 이건 친절한 문제라고 했었어요. 대상지 2번은 불친절하니까 그때 가서 또 경험하는 걸로 하시고, 그러면 진입 공간에 화분대 각 3개 이상 배치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진입 공간이 3곳이 있거든요. 즉, 여기서 9개는 있어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각 공간마다 3개씩 있어야 되니까 3 곱하기 3 하면 9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또 화분대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제가 이 문제를 검토해보면 C지역 중앙광장에 또 화분대가 3개 이상 배치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같은 대상지 내에서 12개 이상은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걸 인출선, 인출문자로 정리하고 수량표까지 정리하는 과정을 오늘 시설물 및 포장 계획도로 완성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 이렇게 좀 확대를 하시면 블록이 친절하게 이렇게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운동시설 쪽은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요. 문제지 조건에 없는데, 없으니까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자, 이쪽에 보면 화분대라고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찾아야 되는데, 혹시 명칭이 주어진 친절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외부 평가 CAD 설계 시에 이제 만난다면, 이 find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여기에 품명을 이제 화분대를 배치하기 위해서 화분대 블록을 찾아야 되니까 화분대 또는 화분까지만 이렇게 쓰시고 찾기를 딱 누르면 여기 한개 일치 발견 나오죠. 자, 그 부분을 직접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냐면 여기에 이제 문자가 나오면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그 부분으로 딱 가게 돼 있어요. 빠르게 수정할 수도 있고 빠르게 찾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find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돌아와서 네, 아이고, 자, 여기 화분대가 일부분만 선택하면 동그랗게 되어 있긴 한데, 화분대는 그래도 2학년 1학기라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를까봐 이렇게 동그라미 블록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좀 같이 말씀드릴까 해요. 자, 지난 차시 이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화분대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실내 쪽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건 이제 화분이자 화분대가 되는 거죠. 대는 일본말로 다이를 의미합니다. 이게 같이 놓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화분대보단 조경 화분대라고 하면은 훨씬 더 찾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육면체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나려면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둬두고서 식물을 심는, 특히 꽃이 피어 있는 항아리라고 해서 이걸 화분, 그리고 아래쪽이 쭉 평평하게 되기 때문에 대라는 말로 결합해서 화분대라고 부르게 됐어요. 자, 이거에 대한 모양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동그란 모양도 있고 이런 직육면체 모양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블럭을 일단 쓰는 게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다. 화분대가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혹시 사각형으로 돼 있걸랑 그걸 쓰셔도 무방하다. 우리는 문제지 조건을 맞추는 게 이 2D 설계의 또 외부 평가 CAD 설계 시에는 정답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자, 카피 명령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피 명령어. 카피 명령어 중심점 오스냅 찍고, 그리고 배치를 할 때에는 오스냅을 잠깐 끄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자, 위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여기 진입 공간에 3곳을 이제 넣을 건데 이 상태에서 오스냅이 켜지면 잘못된 곳으로 가버리게 돼요. 그럼 화분대가 왜 이 조경 시설로 등록이 되게 됐냐면, 이 너무 많은 포장 지역에서도 식물을 보여주고자 또는 동선을 유도하고자 일부 흙을 채워놓은 그런 시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화분대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진입 공간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 그
포장의 반대말로서 이 2D 설계, 공원 설계에서는 녹지가 포장의 반대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지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 포장, 패치가 칠해져 있는 곳에 이제 설치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오스냅이 켜져 있으면 이상한 데로 이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막 끝점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좋지 않으니까 처음 배치할 때부터 자, 카피를 하셨으면 여기 오스냅을 끈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배치를 하냐, 3개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자, 만약에 제가 여기 왼쪽, 이쪽에다가 이렇게 만약에 놔버리게 된다면요. 이쪽에다 놓게 된다면, 자, 명령을 종료할게요. 그럼 사람이 직접, 사람 평면도니까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놓을게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왔을 때 이쪽으로 산책로로 가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는 설계자의 그 설계 의도에 맞게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숨어있는 조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선택하시고 무브 명령으로, 자, 이쪽은 사람이 이렇게 오는 데에도 좀 중심 부분으로 와달라라고 하는 의도가 숨겨 있으니까, 자, 여기서 살짝 겹치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갈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화분대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향하는 모양입니다.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자, 이런 모양도 있지만, 자, 이 화분대가 제일 비슷할 것 같아요. 자, 큰 바깥쪽의 원이 지금 위쪽을 나타내는 거고, 아래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여기 캐드상에서는 지금 갈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갈 공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조그만 동그라미도 같이 있는 거죠. 자, 배치에 신경을 써야 된다. 자, 선택하시고 3개만 있으면 되긴 하는데 각 진입 공간마다 선택하시고 카피 명령으로 중심점 비슷하게 그냥 찍어 주시고요. 여기 녹지 부분에는 간단하게 있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살짝 겹쳐도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너무 안쪽에 이 포장지에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이렇게 이제 겹쳐주면 나중에 여기에 문제지 조건에 소나무 요점 식재를 군식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소나무하고 살짝 겹쳐가지고 다층 식재라는 것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2번째 넣어주시고 이쪽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3개를 배치했기 때문에 하나를 더 넣어줄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됩니다. 정답은 문제지 조건의 최소 규정만 지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문제집 조건에 화분대 각 3개 이상 배치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하나를 더 배치해서 4개를 둔다고 해도 감점도 아니고 가산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끝내도 괜찮긴 한데 저는 그냥 하나만 더 배치하는 걸로 할게요. 동선이 뭐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4개 배치했고, 자, 이쪽에 가서 여기도 배치할 수 있고 이쪽도 배치할 수 있고 여기도 하나, 둘 더 배치할 수 있죠. 총 8개가 지금 배치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이쪽이 좀 애매하죠. 그러나 이렇게 살짝 녹지 부분을 조금 오버해서 이렇게 이제 넣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12개가 완성이 되죠. 네, 12개가. 자, 그래서 아까 카피 명령을 썼는데 무브 명령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개수를 세는데 좀 편해지니까 이따가 그것 명령을 좀 설명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뭐 놔두신 상태로 두고, 자, 화분대가 이제 배치됐으면 우리 포장 정리할 때처럼 이것도 인출선으로 정리를 합니다. 인출선이 나오면 인출 문자도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QQ 명령어로 저는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선이 길면 이 마사토 포장의 인출선하고 꺾는 위치를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위로 간척하고 클릭, 왼쪽으로 이것도 짧게 글자가 1~2개 정도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여기 수평 인출선을 짧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인출 문자 2개만 딱 선택해서 카피 명령으로 그대로 F8 눌러서 지교로 이제 갖고 온다. 자, 이건 시설물이니까 일단 선택해서 포장을 우리 시인성을 강화시키고자, 즉 잘 보이게 하고자 인출 문자 포장에 대해서는 선홍색으로 했다면 이것도 이제 잘 봐야 되니까 대신 시설물 수량표를 정리할 때 시인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요놈은 같은 포장 레이어로 그냥 가는데, 자, 색상을 초록색으로 변경하면 좀 밝은 색상으로 잘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자, 시설물이나 포장이나 먼저 품명을 앞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분 때 그리고 대시하고
지금 12개 넣어놨단 말이죠. 12개 소 또는 12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규격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빨리 한영키 전환하고 Z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에서 화분대 이 부분을 이제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규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외부 펑크와 캐드 설계 시에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주어진다면 친절한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C 그리고 엔터 하시고 Z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에서 이 부분을 다시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V 하거나 윈도우 V 누르면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기록들이 있다. 클립보드에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엔터 치면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게 왼쪽 자리 맞춤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왼쪽 정렬은 유지하되 인출선하고 간격이 글자 개수에 비해서 줄어들었으니까 다시 선택을 하셔가지고 무브 명령으로 오른쪽으로 조금 이렇게 비슷하게 아예 붙이지 말고 조금 근처 쪽으로만 갖다 댑니다. 그러면 이렇게 12개소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화분대가 12개소 배치된 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금방 할 수 있단 말이죠. 12개 정도는. 근데 이게 개수가 이제 많아지면 이 인출선을 정리하기가 조금 귀찮아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명령어를 쓰면 여기서 사용했던 블록의 개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방법을 가지고서 그 명령어를 가지고서 식재 계획도 특히 교목이란 걸 배치할 때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12개소, 세기가 힘들다면 자, 여기서 cn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count라는 명령어가 뜰 겁니다. count, 뭘 세는 거냐면 블럭을 세는 거예요. cn하고 스페이스바 땅 치고 대상 객체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화분대 블럭을 아무거나 하나만 딱 선택하고 스페이스바를 땅 치면 바로 여기 똑같은 블럭의 개수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13개. 우리 인출문자에 정의한 건 지금 12개거든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견되는 거냐면, 자, 이 체크리스트 표시 그냥 땅 하시면 돌아오게 돼요. 자, 아래쪽에 카피 명령을 써서 이제 갖다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13개가 된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지우고 규격도 우리가 복사를 해놨다면 그 다음에 다시 지웠으니까 cn 명령으로 화분대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땅 치면 12개 정확하게 나오죠. 자, 이 숫자를 여기에다가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그래서 규격까지 정리되면 지우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move 명령으로 해당하는 시설물 블록을 위치시키거나 배치시키거나 해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분대 정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 평의자를 5개 이상 배치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순차적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저도 이게 화분대 3개 이상 배치한다 했으니까 빨리빨리 체크를 해라. 그리고 평의자 5개 이상 배치한다. 대상지를 수단한 산책로 주변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5개는 오히려 적은 편이에요. 근데 평의자가 블럭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빨리 찾아봐야 되겠죠. 자, 평의자는 여기 휴게시설 쪽에 있을 겁니다. 친절한 문제라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소와 대는 작은 거냐 큰 거냐인데 큰 거 쓰세요. 둘 중에 하나 써도 무방한데 큰 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딱 선택하면 블록으로 돼 있으니까 이번엔 move 명령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하시죠. 규격을 어차피 인출문자에서 드러나게 해야 되니까 이 평의자 지금 배치하려고 하는 것에 시설물의 규격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C 해둡니다. 그리고 엔터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평의자를 선택해서 이번엔 move 명령으로 기준점 비슷하게 찍고 F8 직교 해제해서 산책로 5군데 배치할 건데 여기 왼쪽 아래,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 오른쪽 아래 그럼 4개가 배치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공간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기도 하는데 자, 어떤 상황이든 감점은 안 됩니다. 뭐만 지키면 되냐면 5개만 있으면 5개. 자, 왼쪽 위에 여기 북서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아놀이 공간이니까 휴게시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 위치가 산책로 주변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설물은 일반적으로 녹지보다는 포장 쪽에 설치를 하는데 여기 만약에 1.5m 폭밖에 안 되는 산책로에 이 평의자를 넣어버리면 평의자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말합니다. 자, 이걸 넣어버리면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좋지 않겠죠. 그래서
각 구역에 포장했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이걸 다 하나씩 넣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 아래쪽 B와 D 구역이 휴게 공간이니까 특히 여기 D 구역에는 이쪽 자 직선인 부분이 있단 말이죠. 직선 부분에 이 평의자를 배치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일단 갖다 놓고 자, 다시 선택해서 무브 명령으로 잠깐 오순에 켜시고 여기 끝점에서 이쪽 끝점으로 딱 위치시키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왔을 때 중앙광장으로 가려고 하거나 돌아서 이쪽 휴게 공간으로 가거나 또는 이쪽으로 와서 나는 오른쪽으로 수단 산책로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겠죠. 근데 하다가 봤더니 아 좀 피곤하네. 의자 보니까 여기서 쉬고 싶네. 그런 사람이 여기서 이제 바로 앉게 이렇게 지원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 넣어주시면 하나 넣었으니까 다시 선택해서 카피 명령어로 오순의 끝점에서 오른쪽 끝점으로 땅 일단 하나 복사를 한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정리. 그럼 두 개가 들어간 거잖아요. 평의자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의자와 의자 사이에 간격을 조금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게요. 네. 처음 대상지 하는 거니까 평의자를 보면 이게 한 개만 배치되는 게 아니라 5개가 이제 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왜 이렇게 독립적으로만 나오죠? 자, 여기 의자와 의자 사이에는 반드시 간격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갈 수도 있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런 건 우리가 공원 벤치마킹 답사를 다녀보다 보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별로 없네. 자, 여기 등의자와 평의자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구분을 해보죠. 둘 다 평의자라고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이에 간격이 좀 있어야 서로 담소를 나눌 때에도 뭐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이제 평의자는 등의자에 앉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1번 가족이 여기 앉고 2번 가족이 여기 앉고 1번 가족과 2번 가족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를 해야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예, 침해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 간격을 어떻게 정해 줄 거냐면 간단합니다. 자, 이거를 오른쪽 걸 선택하셔가지고 무브 명령으로 왼쪽 끝점에서 이 블록의 중간점까지만 그냥 이동시키면 디스트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여기 900mm 즉 0.9m에 해당하는 간격이 생기게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하자고요. 첫 번째 거에 오른쪽 끝점에서 두 번째 거에 오른쪽 끝점으로 하면 여기 3개가 배치가 되죠. 이렇게 놔둬도 상관없다고요. 산책로 주변이니까. 근데 네 번째 거를 배치하면 조금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산책로를 침범하니까 이걸 좀 돌려야 되는 로테이트 명령을 살짝 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줘도 되긴 하는데 너무 5개 중에 3개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카피 명령어로 자 이번엔 여기도 직선 구간이 있거든요. 이쪽에다가 갖다 복사를 하시고 무브 명령어로 오른쪽 끝점에서 이쪽 끝점으로 갑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명령어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주면 되니까 여기서 회전각도는 90이라고 딱 입력해주면 바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럼 여기서 2개만 더 배치하면 되겠죠. 카피 명령어 끝점에서 끝점 그리고 5개 완성됐는데 간격을 주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끝점에서 중간점까지 그러면 이렇게 5개가 이 D 구역에서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 디자인에서는 평의자나 등의자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놓는데 자 이렇게 5개만 산책로 주변에다 배치해도 즉 우리는 문제 조건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행했다고 보고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2D 설계에서 감점되지 않는 범위는 여기서 말하는 이 개수만 잘 지켜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평의자도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A지역 유아 놀이공간의 유아 조합 놀이대 1개, 흔들 놀이대 2개 배치한다. 그러면 2가지 조건이 숨어 있으니까 빨리 유아 조합 놀이대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이쪽에 보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친절한 문제라서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유아 조합 놀이대는 어린이보다 유아가 되게 좀 키가 작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어린 친구들이니까 이 조합 놀이대 자, 요놈이 어린이 조합 놀이대에서 좀 큰 편이고 규격만 봐도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유아 조합 놀이대로 조금 작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놈 선택하시고 저걸 안 했네요. 다시 돌아옵니다. 죄송해요. 자, 여기 평의자 배치했었죠? 자, 평의자 5개수를
오른쪽에서 인출 문자 뽑아도 되고 아래쪽으로 조금 뽑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또 포장 지역에다 넣기도 어렵고 지금 녹지 지역에는 또 반영될 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큐리더 명령으로 이쪽에다 배치를 하자고요. 예. 자, 지시선. 자, 클릭하고 오른쪽, 그리고 여기서 살짝만 오른쪽으로 더 가게. 자, 수평선 부분으로 최초로 만들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투수블록 포장 여기 인출 문자를 갖고 와서 여기에 복사를 해도 되겠는데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으니까 이 화분대 부분을 클릭해서 우리가 카피 명령으로 이쪽으로 이제 갖고 오면, 자, 이 문장이, 이 단어가 이쪽 기존 객체하고 겹쳐서 못 읽는 거 아니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문자를 해둔 것 뿐이니까 이게 그대로 흑백으로 출력된다고 한들 읽을만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건 감점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V 하시면 아까 평의자의 규격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엔터 치고 위쪽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평의자 지금 5개소 CM 명령어 사용하는 것보다 지금 딱 눈대중으로 봐도 5개구나 라는 거는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평의자를 정리하는데, 자, 인출선, 수평선으로 뽑을 때 그 위치를 잘 봐주십시오. 기존의 객체하고 겹친다고 하더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인출선을 또는 인출 문자를 이런 쪽으로 이렇게 겹치게 했다. 이게 교차하는데 이상 없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분명히 등장할 거라고요. 자, 우리는 한글을 쓰고 있고 한글 또는 영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겹쳐져 있는 부분이 세로와 가로가 이렇게 겹쳐져 있다면 누가 봐도 이거 의자라는 거는 쉽게 읽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건 감점이 아니라고요.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인출선, 인출 문자인데 짧게 해놓고 기존 객체하고 조금 겹쳐도 감점되지 않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만 지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길게 하지 말 것. 그러면 초보처럼 티나니까. 그래서 인출선 끝나는 지역 그 주변에다가 이 인출 문자를 갖다 두면 이와 같은 원리와 원칙과 방법을 이용해서 나머지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의자 인출선 정리했고, 자, 유아 조합 누리대 갑니다. 무브 명령어로, 이거 복사해야죠. 컨트롤 C, 엔터, 그 다음에 선택하고 무브 명령어로 이쪽에 이제 갑니다. 유아 조합 누리대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인출선이 이미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자, 동선이 침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들, 방문객이 이곳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쪽에다 그냥 제가 놔버리면 사람들이 왔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데 갑자기 조합놀이대를 만나면 이상하잖아요. 예, 예. 이 공간을 쓰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런 방법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설물, 좀 큰 시설물을 배치할 때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이상은, 자, 오선을 끄고 이 구역, 이 지역에 중앙쯤에다가 배치하면 훨씬 더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조건 유아 조합 놀이대를 배치했으니까 일단 맞아 떨어졌고, 우리가 지금 중앙광장으로부터 녹지 조성하고 또 원형으로 순환 산책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긴장감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놔둬도 괜찮은데 유아 조합 놀이대를 선택하고 나서 컨트롤 1번 눌러서 이게 블럭으로 되어 있으니 이 회전각도를 예를 들어 45라고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이 중앙을 향하는 듯한 그런 미끄럼대가 향하는 듯한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의 중심 부분에다가 일단 갖다 두고 나는 것도 좋지만 살짝 돌려줘도 된다. 그거는 우리가 설계를 한 내용에 따라서 살짝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 그건 실무에 해당하니까 여기선 감점은 아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자, 이거 가지고 또 큐리더 이걸 복사해서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합시다. 고문지 포장이 이렇게 있으면 카피 명령어로, 자, 이쯤에서 찍고 이렇게 서로 겹치지 않도록 일단 이 영역을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복사를 합니다. 근데 가리키는 곳이 지금 유아 조합 놀이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인출선 선택하면 픽박스가 이렇게 뜰 건데 이걸 그립박스라고도 불러요. 그립이라는 건 우리가 집을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립박스를 클릭하고 오스냅을 켜지 말고 F8 눌러서 위로 쭉 가서 이거를 가리켜야 되는 거니까 이쪽 가서 한 번 더 클릭하면 바로 이 인출선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자, 이것도 좋고요.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니은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간단하게 큐리더로 이렇게 고무치 포장 만들고 요 놈을 이동시켜서 이게 좀 서로 영역이 침범되는 것 같으니까 고무치 포장을 조금 아래로 내리고 얘를 지금 여기서 수평 인출선을 썼으니 얘도 수평 인출선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기존에 있던 시설물 또는 포장 인출 문자를 이쪽으로 이제 카피를 해서 쓰면 좋겠는데, 자, 여기서 이 영역이 포장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기입을 해봅니다. 유아 조합 놀이대라고 문제지에 돼 있고, 그리고 다시 일개소까지 입력을 하고, 그리고 아래쪽 컨트롤 V로 땅 때려주면 이게 포장 영역을 침범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장 계획도, 시설물 계획도에서 인출선은 침범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걸 가리켜야 되니까. 자, 인출 문자는 포장 영역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반대의 원리로 나중에 식재 계획도를 할 때 식재 수종에 대한 인출선을 작도할 때에는 포장 영역에 넣어주면 되는데 녹지 영역에는 넣어주면 안 된다. 그건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감점사항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빨리 큐리더 명령으로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살짝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리고 요놈 가지고서 move 명령으로 이 침범하지 않는 범위를 잘 봐달라. 그래서 이거 지우고 유아 조립들을 이렇게 하는데, 자, 요놈 선택해서 매치 프로퍼티 명령으로 이 두 개를 딱 때려주면 요놈도 레이어는 같대 포장 레이어에서 초록색이라고 이렇게 뜨죠. 시설물 레이어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식재 계획도를 만들 때 활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포장 계획도, 포장 레이어에서 포장 계획도와 시설물 계획도를 만들어 두면 나중에 식재 계획도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 부분만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급 명령을 활용해서 식재 계획도의 기반에 해당하는 베이스 맵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포장 레이어를 그대로 지켜서 시설물 계획도까지 완성하면 훨씬 더 편해지긴 한다. 굳이 쓸데없는 레이어를 더 만들려고 좀 하지 말자. 최소한의 레이어로 우리가 도면을 완성하면 그게 곧 정답이 된다. 또 편의성도 증대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아 조합 놀이대 1개 배치했고 흔들 놀이대 2개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흔들 놀이대를 빨리 찾자고요. 자, 이쪽에 있습니다. 선택하고 자, 미리 더블 클릭 컨트롤 C 엔터 선택하고 move 명령으로 기준점 찍고 F8이나 오순회 끄시고, 자, 여긴 또 어떻게 배치하면 좋겠냐? 조합놀이되는 여러 가지 뭐 미끄럼대라든가 그네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 놔도 되고, 여기 와서 혹시 뭐 유아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면 부모 입장에선 괜히 걱정되니까 여기서 살짝 떨어진 부분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놔두시고 이거 선택해서 카피 명령으로 이렇게 그 근처에다가 딱 놔주시면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정답이 될 수 있다. 즉 우리는 이 개수만 어떻게든 맞춰주면 지금은 괜찮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그때는 이런 각도마저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 아무래도 중앙광장을 향하는 게 훨씬 더 멋져 보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이 회전 각도를 45도로 이렇게 돌려주거나 또는 90도로 돌려주거나 이렇게 해서 방향을 맞춰주는 것도 좋긴 하다. 근데 이상하네요. 마이너스 45도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선택하고 지우고 요 놈을 이렇게 이제 복사하는 것도 되는데 둘 다 감점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집 돌아와서 여기에서 유아 조립대 해결, 흔들놀이대 2개 배치 해결. 자, B지역 휴게 공간으로 갑니다. 파고라 2개, 휴지통 1개 배치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파고라를 찾자고요. 근데 파고라 종류가 친절한 문제에선 되게 많아요. 좀 큰 것도 있고, 아니 중간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긴 대형이 없네요. 대형 여기 있구나. 자, 근데 여기 규격이 친절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디스트 명령으로 중짜리의 끝점에서 끝점까지 거리를 재보면 4000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작게 나온, 그러니까 문제가 잘못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다. 왜? 소짜리가 3600, 3600이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나왔다. 근데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써서 규격을 맞춰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짜리를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C. 근데
저기를 해결하지 않았네요. 여기요. 네, 요놈. 흔들놀이 때. 그래서 QQ 명령어로 이 부분 찍어주고 오른쪽으로 짧게 뺍니다. 녹지구역에다가 포장계획도 시설물계획도에 대한 임시선 임시문자는 짧게 빼는 거예요. 자, 유아 조합놀이 대 문자 선택하고 카피 명령어로 이쪽에 갖다 대시고, 또 하다 보니까 정말 치매가 오면 자주 있네요. 자, 2개소 들어가잖아요. 2개소. 그리고 유아 조립놀이대가 아니라 요놈이 흔들놀이 되니까 녹지구역 안에 다 들어오죠.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 같은 원리로 줌 범위 하시고 파고라 부분 확대하고 선택해서 무브 명령으로 들어가는데 2700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컨트롤 C 해놓고 엔터. 자, 순서를 지켜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무브 명령으로 기준점 찍고, 자, B구역이 이쪽이잖아요. 이쪽. 자, 근데 이게 곡선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할 수 있는 그 후보 지역은 되게 많이 있는데, 만약에 중앙광장 쪽에다가 좀 더 가깝게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이제 갖다 대고 되고, 산책을 하면서 이쪽에서 쉬고 갈 사람들은 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산책로 근처에다가 배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앙점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일단 그 근처에다가 갖다 대시고, 내가 중앙광장 쪽에 좀 가깝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놈을 파고라를 선택을 하시고 무브 명령으로 여기 클릭하시고, 자, 여기 곡선 부분에 미드 포인트, 즉 중간점에 가면 이렇게 딱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배치하면 좀 모양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배치된 각도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선택하시고 로테이트 명령어로 이 기준점을 끝점으로 찍고, 자, F8 직교가 해제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돌려주면 이 각도를 대략적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정확하게 맞추고 싶다면 여기 참조 옵션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조 옵션. 그러니까 지금 이 위쪽 선이 여기 곡선하고 거의 겹치도록 중복되도록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 선택하고 Alt 오른쪽 위에 끝점 찍고, 그 다음에 참조 옵션 R 있거든요. 참조 옵션 R 스페이스바 다시 처음에 찍었던 점 찍고, 그리고 왼쪽 위에 끝점을 2번째 점으로 지정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돌려주면 비슷하게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이 끝점이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Shift 오른쪽 클릭 R 하시면 근처점을 땅 하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거 오버된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파고라는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파고라. 자, 기둥이 안쪽에 있어요. 괜찮아 보이는 게 이렇게 지붕보다 안쪽에 보통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쪽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붕이 바깥쪽 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녹지 지역을 침범하는 것처럼 만들어 놔도 어차피 이렇게 보시면 하부에다가 콘크리트 브라켓이라는 걸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그렇게 틀린 건 아니다. 근데 그래도 더 맞추고 싶다면 뭐 별 수 없죠. 맞춰봐야죠. 선택하시고 무브 명령어 입력해서 이 사각 파고라에 중간점 찍고 여기서 직교하는 점으로 조금만 이동을 시켜주면, 자, 이제는 중복되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포장 지역에 시설물이 설치가 되겠죠. 자, 이거를 다시 선택해서 미러 명령으로 오른쪽 끝점에서 아래쪽 끝점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 자, 각도가 조금 안 맞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카피를 하셔도 상관없고, 대신 이거의 각도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로테이트 명령어로 끝점에서 참조 옵션 하나, 둘, 그리고 이쪽 근처에 맞추고 싶다 그러면 Shift 오른쪽 클릭 R에서 여기다가 딱 맞춰주면 중복되는 부분 없이 이 2개를 배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파고라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사각 파고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파고라 중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지에서는 그냥 파고라 2개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용하시면 되냐면 큐리더 명령으로 여기서 이 중간점을 찍어도 되고요. 이 오른쪽으로 살짝만 이렇게 인추선 뽑아준 다음에 여기 유아 조립놀이대나 흔들놀이대 2개소 이쪽 선택해서, 자, 여기서 여기를 이제 복사를 하자.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 파고라라고 바꿔주시고 2개소는 맞잖아요. 그리고 아래쪽 클릭해서 컨트롤 V에서 이 파고라 2개소를 완성한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컨트롤 S 눌러서 저장 부탁드리고, 자,
파고라 2개에서 끝났으니까 또 뭐 있나요? 휴지통 1개 배치한다 돼 있네요. 그럼 빨리 파고라 2개는 체크하시고 휴지통 1개 들어갑니다. 자, Z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 휴지통이 어디 있을지 모양을 잘 찾아보면 사실은 1학년 1학기 때 조경 제도 기초 시간 응용해서 손으로 그려본 여러분들 평면도에 시설물 심볼을 그려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모양대로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명칭이 주어져 있으니까 휴지통 원형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 빨리 또 규격 부분 컨트롤 C 엔터 엔터 그리고 휴지통 선택하고 무브 명령으로 자 기준점 하나 찍고 오선랩이 꺼져 있다면 기준점 그냥 깃하게 찍고 파고라 근처에서 쉬고 있는 사람이 뭐 도시락이라도 까먹고 나서 근처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한다 그러면 그 근처에다 놔주는 게 좋으실 테고 또는 산책하는 사람이 잠깐 뭐 개똥이라도 버리고 싶다면 이 근처에 놔도 되고 그 구역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쪽에 놔두면 사람이 놀라겠죠. 그래서 저는 이쪽에다가만 간단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1개만 있으면 돼요. 2개 넣어주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2개 넣어줘도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큐리더 명령으로 오른쪽으로 빼려고 봤더니 좀 칸이 좁긴 한데 일단 오른쪽으로 살짝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선택해서 카피 명령으로 이렇게 이제 갖고 오면 영역을 침범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 영역을 어떻게 정해줄 거냐 지금 위쪽 영역을 조금만 쓸 수 있다면 자 일단 이 상태에서 파고라 대신에 휴지통 그리고 한개소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규격이 컨트롤 V로 정리하면 이렇게 조금 좁게 글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선택해서 일단 녹지 영역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또 인출문자끼리 겹치지만 않게 하면 그래서 비슷한 모양이 나오니까 인출선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큐리더 명령으로 여기에 한번 찍고 이걸 수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뿅 하고 직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도 괜찮다. 만약에 이 영역을 못 정하겠다면 휴지통을 위쪽으로 옮겨서 여기서 빼줘도 되고 또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빼줘도 되고 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조건만 맞추면 된다는 거 이상 없이 우리 감점 없이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휴지통 1개 배치했으니까 이거 해결됐고 자, C지역 중앙광장에 화분대와 등의자를 각 3개 이상 배치한다. 중앙광장에 화분대가 한 번 더 등장했네요. 그리고 평의자가 아니라 등의자라고 돼 있어요. 자, 화분대 진입공간에 4개씩 넣어줘가지고 지금 이미 12개가 됐는데 중앙광장에 또 3개 이상 배치하래요.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 있는 화분대를 이미 썼으니까 블럭이 안 보일 테고 여기 위쪽에서 자 하나를 복사를 합니다. 왼쪽에 있는 거 화분대 선택해서 자 이거 지우면 안 되니까 카피 명령으로 이건 이제 가야 되겠죠.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거. 자 2차 시, 3차 시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긴 한데 자 제가 일단 하나 갖다 줄게요. 자 우리 사례 도면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원형광장 바깥쪽 원의 안쪽으로 한 3개의 선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2D 설계에서 포장 계획도를 표현할 때는 면적을 쉽게 산출하기 위해서 이 안쪽에 선을 안 넣어놨거든요. 그럼 이 안쪽에 3개의 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자, 중앙광장이라고 제가 검색을 할게요. 자, 좋은 모양이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중앙광장 좋아 보이네. 자, 이런 패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네. 자, 조금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 공간에 대해서 포장을 이제 설치할 때 똑같은 톤에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포장 재료만 넣어주면 공간이 되게 재미가 없어져요. 자, 지금 여기가 뭐 고려대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축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수평선을 쭉 이렇게 이제 걸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고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포장 패턴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포장 패턴을 색깔을 달리 해줄 수도 있고 재료를 달리 해줄 수도 있고 지금 보니까 제가 여기는 지금 뭐 점토블럭 포장과 그 다음에 화강석 판석을 막 이렇게 이제 걸어준 것 같은데 또 다른 예를 이제 한번 살펴보자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여기도 한번 방문해 볼까? 중앙광장 23년 만에 재상장한 또 고려되네. 자, 이런 식으로 뭐 조감도로 표현해 놨는데 이런 원형 패턴이 똑같은 색에 똑같은 톤으로 되어 있으면 공간이 재미가 없어진다고요. 우리 뭐 양궁 그 올림픽에서 경기를 볼 때에도
관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역. 그래서 10 만점 받는 그런 부분이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공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면도를 바라봤을 때 이런 패턴을 달리해주는 선을 넣어주는 게 실무에서는 일반적인 일이 되겠는데 그걸 이 캐드에서 지금 아직 안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 캐드에서는 자 이거 원형 광장 바깥쪽 선 선택하시고 옵셋 명령으로 2000mm 정도 안쪽으로 하나 띄우고 또 안쪽으로 한 번만 더 띄우자. 3개 굳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선이 나중에 등장하는 걸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2개 선 선택해서 이번엔 하나는 초록색 또 뭐 하나는 이렇게 선홍색 이렇게 바꿔주면 공간이 훨씬 재밌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 선이 여러분 사례도면에 있는 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선이 있으면 나중에 여기 문제집 조건에는 없지만 뭐 분수도 설치해 줄 수도 있고 연못도 설치해 줄 수도 있고 중앙광장이 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양한 것들을 여기 놔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선이 있으면 이렇게 등의자를 뭐 4개도 배치할 수 있고 3개도 배치할 수 있고 어떤 응용할 수 있는 또 참조선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아무렇게나 배치하는 게 아니고 포장 패턴도 정리하고 또 이걸 이제 배열하기. 우리 1학년 1학기 때 했던 어레이 클래식 명령을 써서 이걸 조정도 할 수가 있겠다. 일단 화분대로 먼저 배치할 거니까 자 선택 부탁드리고요. 무분 명령으로 오순에 켠 상태에서 일단 바깥쪽에서 2번째 원의 위쪽 4분점에다가 이걸 이동시켜 주세요. 그리고 3개를 배치해도 되고 4개를 배치해도 되는데 자 우리 문제집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개 이상 배치한다라고 했으니까 최소 3개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도면과 다르게 3개씩만 등의자와 화분대를 배치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1학년 1학기 때 했던 어레이 클래식 명령은 정렬 복사하기가 되겠습니다. 또는 배열 복사하기. 그래서 이 화분대만 선택하시고 AR 스페이스바 하면 1학년 1학기 때도 그랬지만 직사각형 배열은 잘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카피의 배열 옵션 이용하면 되니까. 그러나 원형 배열 옵션은 되게 많이 쓴다. 자, 이미 한 개의 객체를 선택했으니까 원형 배열 옵션 선택하시고 중심점 찍는 아이콘이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이 원에 중심점이 안 나오면 원에 4분점 갔다가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그냥 가면 이게 동심원이기 때문에 중심점이 다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그리고 항목수의 총계를 4로 그냥 놔두면 4개가 배열복사 되겠죠. 이거 포함해서 4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3개 배치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숫자 3이라고 입력하고 미리 보기를 오른쪽에서 딱 때리면 이게 120도 각도로 그대로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스페이스바 이걸 4라고 하시고 미리 보기 딱 때리면 4개가 90도 각도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만약에 제가 3개 이상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이걸 10개로 배치하겠다? 그러면 36도마다 이렇게 쫙 배치가 돼요. 자, 우리 1학년 1학기 때 이 명령어 사용하면서 2학년 때 사용할 날이 온다. 그게 저는 2학년 2학기가 될 줄 알았는데 2학년 1학기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육과정 개편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난 3개만 넣을래. 그것도 감점은 아니니까. 그래서 3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화분대가 3개가 추가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cn 명령으로 화분대 하나 선택하면 15개가 된 걸 봐야 되는데 자, 우리 문제지 조건에 도면용 기호를 활용하는 건 맞는데 인출선을 사용하여 시설물 및 포장명 수량을 표기하고 시설물 수량표를 완성한다. 자, 이 말도 있고 또 문제 2번의 식재 계획도 작성하기에 조건을 보면 식재한 수량을 집계하여 이 집계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치를 해놨으면 지금 화분대가 입구 공간 3곳에 4개씩 배치했고 중앙 광장에 또 3개를 배치했기 때문에 각각의 공간에 대해서 인출선을 나타내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보면 인출선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헷갈리게 돼요. 근데 여기에 식재 계획도라는 조건에는 식재한 수량을 집계하여란 말이 있기 때문에 모을 집자에 세말 개자를 쓰거든요. 모아서 이 수량표와 인출선을 작성한다. 자, 이걸 여기서도 같이 지켜주면 되는 겁니다. 인출선을 사용하여 시설물 및 포장명, 규격 수량을 표기하고 그러니까 돌아와서 각각의 공간에 대해서 여기 3개 화분대 그리고 위쪽에 4개 화분대
그다음에 왼쪽에 4개 화분대, 또 아래쪽에 4개 화분대, 각각 인출선을 4개로 분리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지금 이 2D 설계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CM 명령어로 이 사용한 개수를 확인해 보시고 15개라는 걸 확인하셨으면, 자, 체크리스트 풀고 이쪽에 가서 화분대가 15개라고만 한 군데로 인출 문자 위치시켜주고 수정만 해주면 된다. 이제 더 이상은 화분대가 없으니까 이 부분 우리가 딱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겠죠. 화분대 3개 표현했다. 그러면 이제 등의자로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등의자로. 자, 등의자 빨리 찾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겠죠. 아까 평의자 있는 곳에 이 등의자 있었잖아요. 좀 큰 걸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이 중간에 선이 희미하게 있는 거는 등받이를 의미합니다. 선택하시고 무브 명령 하려고 그랬는데 요 놈도 똑같이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C 엔터, 그다음에 등의자 선택하고 무브 명령으로 일단 오선을 켜서 이 계약적 중심에서 여기 이제 갖다 둡니다. 여기 화분대 위에다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배치할 수 있는 그 참조 원이 2개가 있으니까 안쪽에 배치하고 싶다면 안쪽에 넣으셔도 되고요. 그 각도를 달리하고 싶다면 이쯤에다 넣으셔도 되고, 두 번째 원에서 배치하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 주셔야 이게 또 배열 옵션을 그대로 지킬 수가 있겠죠. 자, 저는 안쪽에 넣어보겠습니다. 안쪽에, 이쪽에 넣으면 화분대랑 겹치니까 좀 별로 좋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Shift 오른쪽 클릭 R 해서 여기 이거와 이 위쪽 화분대와 왼쪽 아래 화분대의 한 중간 비슷한 지점에다가 하나 이렇게 두고, 그리고 얘를 좀 간단하게 돌려준다. 회전 각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격차하고 있는 부분 찍고 이렇게 조금만 회전을 시켜준다. 네. 여기 이 선에 맞게. 그 다음에 선택해서 AR 스페이스바 3 그대로고 중심점 그대로거든요. 처음에 화분대 돌렸던 그 앞에서 찍었던 점 그대로니까 여기서 그냥 확인 버튼 딱 눌러주면 3개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원형 광장의 배열하는 거는 원형 배열, 어레이 클래식 명령어를 쓰면 되겠구나 느낄 수가 있겠죠. 자, 등의자가 새로 튀어나왔으니까 여기 오른쪽이나 왼쪽에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왼쪽에 지금 많은 인출선이 있으니까 이번에 오른쪽에다가 정리하는 식으로 해볼게요. 여기 기하적 중심 찍고 오른쪽으로 녹지 영역에다가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살짝 짧게, 그리고 여기에 유화 조립 누릴 때, 흔들 누릴 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 이쪽으로 복사를 하면 포장 영역을 침범하네요. 별로 좋지가 않네. 자, 일단 수정을 해봅니다. 자, 아래쪽 컨트롤 V, 그리고 위쪽에 흔들놀이대 대신에 등의자, 그리고 3개소니까 그래도 침범을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영역을 잘 지정을 해봐야 돼요. 자, 왼쪽으로 뽑아주는 것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쪽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큐리더 명령으로 여기서 조금 이렇게 이제 뽑아주면 이 첫 번째 세그먼트의 인출선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오히려 초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정리하는 거 감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좋고, 또는 이쪽에 왼쪽으로 조금 짧게 이렇게 작성을 한다.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카피나 무브 명령으로 이렇게 하면 녹지 영역 쪽에다가 이렇게 몰아서 있으니까 시공자가 보기에도 좀 편해지겠죠. 둘 중에 하나의 방식만 택하면 되겠는데 저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어쨌든 녹지 영역에 서로 겹치지 않게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원리로 등의자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조건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D지역 휴게 공간에 야외 탁자 세트 3개와 휴지통 1개가 더 늘어났네요. 자, 그럼 야외 탁자 세트, 테이블 세트 3개를 더 반영합니다. Z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 Z 스페이스바, W 스페이스바로 찾아보자고요. 여기 야외 탁자가 직사각형도 있고 원형도 있으니까 우리는 야외 탁자라고만 쓰면 되니까 여기서 중앙광장이 원형으로 되어 있으니 야외 탁자 원형을 사용하는 걸로 하자고요. 대신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C 엔터 선택하고 무브 명령으로 중심점 비슷하게 찍고 이쪽으로 이제 갖다 둡니다. 자, D 지역은 여기였어요. 야외 탁자 3개. 그러면 나중에 이쪽에 큰 나무들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세트를 배치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1개, 여기 1개, 이쪽 1개. 하여튼 뭐 이 D 지역 안에 3개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중앙광장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하고 싶다면 어쨌든 여기서 하나
클릭해서 이쪽에 배치하고 3개만 들어가면 되니까 선택해서 카피 명령으로 이렇게 그냥 조금 적당한 간격,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3개만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 이쪽 와서 그냥 쉬고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제지 조건은 없지만 뭐 파고라 같은 거를 더 배치해도 좋긴 한데 우리는 여기서 2D 설계, 외부 CAD 평가, CAD 설계 시의 정답은 이 조건만 지켜주면 되는 거라고 거듭 말씀드려요. 그래서 야외 탁자 세트 해결하시고, 문자를 또 안 냈네요. 자, 여기, 이쪽에서 이렇게 뽑아주면 되겠죠? 자, 여기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큐리더 명령어로 투수블록 포장을 좀 겹칠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서 왼쪽을 살짝 빼기. 그리고 야외 탁자 세트에 해당하는 글자가 여기 휴지통 갖고 와서 카피 명령어로 이쪽에 휴지통 1개소가 쭉 인출선이 관통한다는 느낌으로 위치를 지정하시고 아래쪽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V 그리고 이쪽에 야외 탁자 세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명칭을 쓰셔야 됩니다. 현재 이제 나와 있는 야외 탁자 세트 3개소. 그러면 이게 문자가 침범하잖아요. 이럴 때 선택해서 모든 인출 문자는 왼쪽 정렬이고 왼쪽 자리 맞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브 명령으로 한영키 전화하시고요. 무브 명령으로 왼쪽으로 F8 직격해서 녹지 구역 내에서 이걸 다 보일 수 있도록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왼쪽으로 이동하면 충분히 나와요. 야외 탁자 세트 3개소 해결. 휴지통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휴지통이 여기 이미 있으니까 미리 여기를 2개소라고 하시고 인출선 하나 더 나타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휴지통에 해당하는 블록만 선택해서 카피 명령어로 이쪽에다가 근처에 이렇게 이제 복사를 좀 해두자. 그러면 2개소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건 끝나게 된다. 그럼 빨리 우리 이 문제지에서 휴지통 1개 배치한다 이 부분 체크하면 되겠죠. 자, 이제 1개의 조건만 남았습니다. 수량표 정리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어린이 놀이공간에 어린이 조합놀이대 1개, 흔들놀이대 3개를 배치한다. 어린이 조합놀이대 갑시다. 그래서 스페이스바, 2스페이스바 하셔가지고 되게 커요. 문제지 조경 배치도에 따라서 이게 크게 나오는 것도 있고 작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규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규격을 빨리 컨트롤 C, 엔터 선택하고 무브 명령으로 들고 가자. 여기 마지막 2구역에. 자, 중심 부분에다가 시설물은 놓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 중앙광장을 바라보게 유아 조합 놀이대를 배치했다면 얘도 뭐 시계 방향으로 45도 정도 돌려주면 훨씬 더 모양이 괜찮게 나올 거라고요. 시계 방향이 45도는 마이너스 45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하는 게 사실은 실무적인 디자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돌려놓지 않아도 정답이니까 감점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자, 그리고 유아 조합 놀이대가 아니라 어린이 조합 놀이대 해결했으니까 이렇게 검토 표시를 하는데 인출 문자 여전히 안 해놨네요. 그럼 얘는 어디에 할 거냐? 자, 이 규격이 상당히 길고 큽니다. 그리고 어린이 조합 놀이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을 어디서 쓰는 게 좀 더 좋냐면 이쪽 녹지 공간이 다른 곳보다 작으니까 오른쪽으로 빼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QQ 명령으로 이건 직접 한번 그리는 게 좋겠다. 자, 여기 뭐 중간점이라고 돼 있는 곳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이제 뺀다. 그리고 여기 상업지역 객체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직교점 이용해서 이제 빼놓고 여기 화분대나 흔들놀이대, 유아 조립대가 좋겠네요. 자, 이거 선택해서 카피 명령으로 끝점에서 이쪽 끝점으로 위치시키면 위치가 그대로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아래쪽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V. 그리고 유아가 아니라 어린이니까 어린이라고만 고쳐주면 아주 쉽게 해결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됐고, 이제 흔들놀이대 3개만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흔들놀이대는 화분대처럼 여기 유아 놀이 공간에 이미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빨리 이거를 3개만 더 3개였나요? 3개를 배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3개만 배치를 더 할 거라면 이거를 5개소라고 해놓고 여기 흔들놀이대 선택해서 카피 명령으로 이쪽으로 3개를 이제 배치하면 되겠죠. 자, 각도가 애매하다면 여기다가 하나
놔두시고, 이거의 간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뭐 2.3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얘가 지금 315도일 때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이거를 45라고 해주시면 이쪽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카피 명령으로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개 이렇게 이제 배치해두면 모양이 비슷하게 이제 되겠죠. 이거 뭐 방향이 좀 이상한데요 하는 사람은 이거를 아예 선택하고 회전각도를 90으로 하면 수평으로 나오고, 또는 0으로 하면 수평으로, 아까는 수직, 이번엔 수평으로 나오니까 이 상태에서 다른 거 지우시고 이거를 연달아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F8 찍어서 하나, 둘 이렇게 배치해도 어쨌든 괜찮다. 근데 흔들놀이대가 5개소 배치되어 있는 것만 잊지 말아달라.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조건을 끝냈습니다. 그럼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것이냐? 흔들놀이대 3개 배치한다. 이 내용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시설물의 규격 수량을 표기하고 까지는 했는데 인출선 사용해서 표기했단 말이죠. 시설물 수량표를 완성한다. 자, 처음이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려요. 자, 이게 어디서 완성이 되어야 되냐면 tm 명령어 입력하고 0번 엔터에서 이쪽으로 가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걸 뜻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1대 300이 이미 더블 클릭하면 맞아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요. 바깥쪽 더블 클릭해서 돌아오시고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자, 그 부분은 우리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자, 기호는 지금 인출 문자, 시설물에 대해서는 초록색으로 규정을 지어 놨으니까, 자, 이 부분 이 정도에서 확대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 어린이 조합 놀이대일 거예요. 원래는 실무에서는 가나다라 순으로 정리하는 게 원칙인데, 외부 평가 캐드 설계 시에는 일단 여기에 있는 거를 다 정리만 하면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보면서 더블 클릭 해가지고 어린이 조합 놀이대, 그리고 규격은, 자, 여기서 잠깐 안쪽으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컨트롤 C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쭉 이어서 해 왔다면 ESC 누르시고 바깥쪽 더블 클릭해서 여기 규격 부분 더블 클릭 해가지고요, 윈도우 V를 누르면 이쪽에 정리해 놓은 모든 기록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규격을 다 클립보드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컨트롤 C에서 넣어놨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할 수가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는 어린이 조합놀이대 이거를 복사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배치 탭에서 하다 보면 여기 축척이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클립보드를 켜놓는 게 좋다. 윈도우 V로 켜놓으면 우리가 지나간 클립보드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한번 딱 클릭하면 규격 이렇게 들어갑니다. 단위는 개소나 개를 써요. 근데 좀 큰 시설물은 개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이게 여기서 이제 한 개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어린이 조합놀이대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셀이 삐져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건 잠깐 놔두시고, 자, 이런 시설물이 총 몇 개가 있냐면, 자, 여기서 세보면, 자, 화분대 1, 평리자 2, 유아 조립놀이대 3가지, 그리고 흔들놀이대 4가지, 파고라 5가지, 휴지통 6가지, 그 다음에 등의자 7가지, 야외 탁자 세트 8가지, 어린이 조합놀이대 9가지. 9개가 지금 이 수량표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호는 이따가 넣어줄 거니까 이만큼 윈도우로 선택을 해서 카피 명령으로 오른쪽 끝점 찍고 배열 옵션 A 스페이스바, 이거 포함해서 9개의 종류가 들어가야 되니까 9 엔터 아래쪽으로 두 번째 끝점을 딱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딱 누르면 우리가 이 부분만 이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어요. 캐드를 열심히 하셨다면 1학년 2학기 4주차쯤에 표를 정리하는 방법 이렇게 해본 적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두 번째부터는 우리가 쭉 어린이 조합놀이대 다음으로 평의자 있으니까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평의자, 그리고 규격 여기 왼쪽에 있는 거를 직접 써놔도 되고, 선택하고 윈도우 V 통해서 1800에 400에 450짜리를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 거죠. 클릭하고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수량을 5 이렇게 해서 쭉 정리해 나가면 되는데, 자, 이게 눈에 거슬리니까 이거 먼저 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린이 조합놀이대라는 단어는 8글자나 되기 때문에 이 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감점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읽을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게 가장 좀 긴 문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셀을 다른 칸에 대해서 침범하는 문자가 있으면 선택하시고, 우리 1학년 2학기 때 이렇게 했는데 선택하고 컨트롤 1번, 1학년 2학기 때는 뭘 했었냐면 셀 밖으로 넘어가는 문자가 하나도 없도록 할 것, 한 개도 없도록 할 것.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옵션이 선택하고 컨트롤 1번에 바로 여기 있는 폭 비율이라는 옵션이었어요. 이럴 때 이만큼 침범하니까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폭 비율을 0.9라고 입력하면 살짝 들어옵니다. 읽을 수만 있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어린이 조합놀이 때부터 평이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야외 타짜 세트 있네요.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야외 타짜 세트, 이거에 대한 규격은 또 클릭해서 지름 1500에 H650인데 윈도우 V에 보면 그런 부분이 해당하는 게 여기에 딱 있더라. 그리고 엔터 눌러서 여기에 야외 타짜 세트가 3개소 있으니까 3이라고 붙여준다. 자, 야외 타짜 세트 해결했으면 이렇게 쭉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해결하면 금방 쉽게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휴지통이잖아요. 그럼 네 번째 단어 선택해서 휴지통. 자, 아직 이 에디트 텍스트 명령어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수정할 수 있는 모드 그대로입니다. 휴지통도 규격에 대해서 클릭해서 윈도우 V로 지름이 720인 게 있는지, 그리고 엔터 하고, 휴지통은 2개소니까 이걸 숫자 2로 빨리 변경을 한다. 자, 휴지통 다음에 파고라 있네요. 자, 선택하고 파고라. 이거 파고라가 4000, 4000, 2700이니까 그대로 써줘도 되지만 선택해서 윈도우 V로 4000, 4000, 2700 있는지 확인. 그리고 파고라 2개소 땅 선택해서 수정. 파고라 다음에 쭉 이렇게 올라가면 등이자 있네요. 등이자. 자, 등이자 입력하고 1800, 600에 860 외워서 해도 되지만 윈도우 V 사용하실 거 1800, 600, 860. 자, 클릭. 그리고 등이자는 총 3개소가 들어가니까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쭉 위로 또 가보면 유아 조합 놀이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린이 조합 놀이대 대신에 어린이란 말 대신에 유아라고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유아 조합 놀이대에 해당하는 규격 3500, 3500, 2500밖에 안 되나?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3500, 3500, 2500. 그리고 이것도 한 개니까 그냥 놔두시고. 자, 흔들놀이대. 네, 흔들놀이대 아래서 두 번째 흔들놀이대로 빨리 적어주시고. 3500, 3500. 이거 틀렸다. 자, 컨트롤 L도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모형 탭 가셔가지고 유아 조합놀이대, 흔들놀이대, 이게 규격이 틀렸네요. 유아 조합놀이대가 보니까 여기서 갖고 왔는데 이거 3500, 3500, 2500 맞고 흔들놀이대가 이놈이었어요. 자,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C 하고 엔터 하시고 여기 인출 문자도 내용 정리해 주시고 사이버 강좌 이제 보시는 분들 또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이거 틀렸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고 TM 명령으로 배치 탭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서 유아 조합 놀이대는 맞으니까 흔들 놀이대에 대해서 컨트롤 V로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자. 흔들 놀이대 5개수 있으니까 이걸 5라고 해 주자. 자, 마지막은 이렇게 쭉 돌아오면 화분대가 있습니다. 화분대 규격 맞죠? 한번 틀리니까 정신이 없네요. 자, 15. 그 다음에 어린이 조합 놀이대 대신에 화분대. 그리고 이거의 규격은 지름이 1200으로 되어 있는데 선택하고 윈도우 V 눌러서 자, 지름이 1200인 게 있는지 쭉 찾아봅니다. 화분대가 가장 먼저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엔터 하면 이렇게 한 줄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표를 좀 간단히 정리하면 좋겠는데 어차피 이걸 갖고서 시공자가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제 여백을 이용해서 메모를 적어두기도 하고 또 평가자도 우리 평가를 대비하는 수업이기도 하니까 여기 한 줄 정도 여유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걸 적용한다면 포장수량표는 지금 2줄이나 여유가 있잖아요. 자, 포장수량표부터 우리가 쭉 이어서 해왔으니까 이 제일 아래서는 선택해서 이레이즈 명령 지워주시고 그리고 출입 명령으로 아래쪽에 여백 한 줄만 주는 걸로 이렇게 같이 정리하면 즉 시설물 수량표와 포장 수량표의 양식을 통일시켜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남아있는 작업은 포장 수량표에는 기호를 넣었는데 시설물 수량표에는
기호를 모형 영역에서는 넣어주고 여기서는 안 넣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쉽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해 주십시오. 어린이 조합놀이대 블럭을 어떻게 여기에 넣어줄 거냐. 이 칸 안에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블록 대화 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조합놀이대부터 하고 싶다면 이 가나다라 순으로 정리가 되긴 하는데 어린이 조합놀이대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마 조합놀이대라고만 돼 있을 거예요. 우리 이 기호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자, 이 조합놀이대 부분 가서 클릭하고 떼지 말고 이쪽을 그냥 쭉 갖고 옵니다. 그래서 기호 칸 안에 이렇게 갖다 두는 거죠. 꺼내서 쓸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 되게 큽니다. 왜냐면 모형 영역에서 이거를 갖고 와서 처음엔 복사 또는 이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거 배치 탭에서 딱 등장시키면 되게 클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실제 크기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칸 안에 줄일 수 있는 방법, 줌 윈도우로 이 칸을 확대를 해주시고, 자, 이거 선택해서 줄이기만 하면 되니까, 자, 이 방법 사용하시면 돼요. 자, 축척을 적용하는 겁니다. 축척을 적용하는 명령어는 여기서도 스케일이라는 명령이에요. SC 스페이스바 5순에 켜고, 여기 교차점 찍고, 그리고 축척 비율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때 마우스로 움직여 보면, 이 크기를 직관적으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뭐 몇 배 키우고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셀 안에 들어가게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5순에 잠깐 끄시고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키우면 셀 밖으로 넘어가니까 약간만 여백이 있는 정도로 해서 이렇게 딱 두 번째 클릭하시고 이거를 무브 명령으로 셀 안으로 조금 조정을 하자란 말이죠. 자, 같은 원리로 평의자부터 화분대까지 정리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됐으니까 저는 여기서 휴지통까지만 한번 보여드리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블럭, 그 다음에 평의자에 해당하는 거 쭉 찾아보면 여기 있어요. 대자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갖고 옵니다. 선택해서 SC 명령 5순에 켜진 상태에서 기준점 찍기 애매하다면 그냥 비슷한 곳을 한번 찍고 그냥 가기만 하면 평의자 기호 나옵니다. 적당한 곳에 한 번 더 찍고 무브 명령을 살짝 이동만 시켜달라. 원래 기호라는 거에는 여기에 중앙 부분을 관통할 수 있도록 기호를 배치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비슷하게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같은 원리로 블록에 야외 탁자 세트 그대로 드래그를 한다. 자, 되게 커요. 이렇게 큽니다. 그럼 이거 선택하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선택되어 있는 곳 나오잖아요. SC 명령어 입력하고 클릭하고 그냥 쭉 가기만 하면 이상하게도 마술처럼 나오게 됩니다. 휴지통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제가 휴지통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휴지통 어딨냐? 휴지통. 여기 있네. 쭉 드래그를 하고 이것도 원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안 보입니다. 자, 선택하시고 여기 십자선은 이쪽 근처로 가서 확대를 하고 SC 스페이스바 하나, 둘 하시면 이걸 무브 명령을 조금씩만 이동을 시켜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파고라부터 화분대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머지 사항들 출력하기까지 한번 가보려고 해요.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 자, 기타 반영 사항들 좀 간단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 사례도면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을 텐데, 우리 일단 이거 다 했으니까, 원래 외부 CAD 평가에서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시설물 및 포장 계획도 완성한 다음에 바로 출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또 기반으로 해가지고 식재 계획도를 작성한 다음에 두 장의 도면을 한꺼번에 출력을 하거든요. 프린트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진도상 좀 늦어지기 때문에 이번엔 여러분들 시설물 및 포장 계획도까지 얼마나 잘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거 지금 거의 완성한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출력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이버 강좌 또는 유튜브에 영상을 이제 보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A3 용지상에 1:300으로 출력하려면 A3 용지로 나오는 프린터가 여러분들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잖아요. 그러나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에는 A3뿐만 아니라 A2, A1, A0에 뭐 100m짜리까지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고 그거를 우리가 또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상만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 1:300으로 A3 용지상에 어떻게 이제 맞춰서 출력을 할 거냐. 그게 지금 첫 번째
이 온라인 수업에서의 이상한 문제점이 되겠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건 좀 걸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크게 확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면 3단계 도면이고 시설물 포장객들을 완성한 상태인데 여기 약간씩 여백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약간씩. 도면 영역에서 보면 이 정도의 여백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 정도의 여백이 있고, 왜 이런 여백이 존재하는 거냐면 여기에 여백이 없어지게 되면 지금 포장 수량표나 시설물 수량표 쪽에서 객체가 겹치게 되기 때문에 한 1cm 정도는 여백을 준다고요. 1cm 정도씩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백을 감점은 아닌데 지금 설정해 놓으면 나중에 6단계 도면까지 가는 이 식재 계획도에서 여기 식재 계획도에서요. 너 왜 안 나오냐? 메모리에 지금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식재 계획도에서 자, 안 나온다. 편집하는 걸로 하고, 자, 식재 계획도에서도 그 영역을 우리가 지켜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느껴보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 잘 설정을 합니다. 자, 잘 부탁드려요. 지금 이 도면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MV 명령어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주세요. 자, REC 명령어로 지금 바깥쪽 아닙니다. 바깥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이 사각형에, 흰색 사각형에 오스대 켜시고 끝점 클릭하고 오른쪽 아래로 가는 척 하면서 한 1cm, 즉 10mm씩만 여백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척 하면서 가로 길이 10 탭, 그 다음에 세로 길이 10 엔터 하시면 이 사각형 하나 뜰 거예요. 자, 이 사각형을 잠깐 잘 보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선홍색으로 잠깐 바꿔줄게요. 이 사각형 선택하고 카피 명령어로 이 오른쪽 끝점 기준점 찍고 다시 여기서 B번 왼쪽 아래에 있는 이 곳까지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두꺼운 흰색 도면 영역과 그 다음에 이 두 포트 MV 창이 겹쳐 있는데, 자, MV 창을 하나 선택하고 선택이 혹시 잘 안 되면 컨트롤 W를 입력하시면 여기 아이콘이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잠깐 이렇게 사각형이 겹쳐 있는 모양이 떴을 겁니다. 자, 이거는 컨트롤 W라는 단축키, 토글키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선택순환이라는 놈입니다. 선택순환. 이렇게 겹쳐있는 물체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라고 CAD에서 쉽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건 뷰포트니까 뷰포트 한번 클릭하고, 그리고 여기 그립박스 클릭해서 이 조그만 사각형의 왼쪽의 끝점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이 영역이 저절로 여백이 설정이 됩니다. 자, 여기를 먼저 했잖아요. 그럼 이쪽도 필요하겠죠? 이쪽도 뷰포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립박스 클릭해주고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살짝 이동시킨다. 자, 그러면 여백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출력할 때 문제점, 첫 번째 문제점, 이거를 이름 부분에서 말고 프린터가 집에 여러분들은 제 연구실이나 우리 신구대학교 환경주변학과 전산실에는 다 아주 큰 프린터가 있는데 여러분 집에는 없을 거기 때문에 A3 용지상에서 어떻게 나오게 할 거냐를 일단 보려면 여기서는 PDF로 이거를 한번 설정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간혹 프린터가 설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저기 어디더라? 이쪽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수험자가 직접 출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 시간은 4시간 이내, 저장한 시점까지로 출력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시키진 않는데 이게 10분 이상 걸리면 바로 해당 과제는 0점으로 처리가 되니까, 즉 이걸 PDF로 변환해서 출력을 해도 괜찮기는 하다. 그걸 10분 이내에 해줘야 된다. 그래서 출력은 사용하는 해당 프로그램으로 출력하는 것이 원칙이나, 즉 CAD에서 출력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이렇게 사이버 강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은 A3용 프린터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집에도 없기 때문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PDF로 변환해서 출력하는 것도 무방하다. 어쨌든 출력은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 도면으로. 그래서 PDF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 윈도우를 설치해 놨다면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또는 이걸 클릭하면 여기 오토캐드에도 PDF를 만들 수 있는 조건들, 옵션들이 되게 많아요. 하이 퀄리티도 있고.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다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쓰시니까 요 놈이 제일 오류가 나지 않더라고요. 자, 이거 클릭하고 그 다음에 용지 크기를 클릭해서 A3 용지로 위로 올라가서 선택하고, 그리고 플롯 대상은 지금 이 여백이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2장을 출력하는데, 오늘은 이번 차시에서는 시설물 포장객도로 하는 거니까 배치 대신에 항상 이용해야 되는 옵션이 배치 부분 클릭하시고 윈도우로 우리가 수동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한번 클릭하면 여기서 영역을 지정하라고 떠요. 자,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원래 실제 프린터의 모든은 아니고 대부분의 프린터는 이 바깥쪽의 여백을 출력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토너의 규격이라든가 잉크의 규격이라든가 뿌려지는 범위가 이 420mm 중에 왼쪽 10mm, 오른쪽 10mm 제외하면 보통은 한 400mm 정도 가로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만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면 영역 바깥쪽에 이 빨간색 선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구석 지정하라고 할 때는 이 전체 영역을 지정해 줘야 되니까 도면 영역이 아니라 이 빨간색 사각형의 왼쪽 위에 끝점 클릭하고 이제 화면을 줄여서 여기 빨간색 사각형의 오른쪽 아래 끝점 이만큼을 영역으로 일단 A3 영역으로 딱 지정을 합니다. 자, 클릭하면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플롯의 중심 체크, 그리고 플롯 축척은 A3 용지 도각에서 우리가 작도를 했기 때문에 그냥 1대1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외부 CAD 평가를 대비하고 있는 거니까 이 플롯 스타일은 학교에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신고대라고 나오지 않고 이미 조경 배치도를 공유할 때 이 CTB 파일이 다 있을 거라고요. 자, 지금은 편의상 뭐 신고대 A3, 제가 여러분한테도 뭐 클래스룸 통해서 공유해 두는 그런 파일이 있을 거라고요. 그걸 지키면, 자, 이게 흑백으로 플롯 스타일을 지정하게 하는 방법인데, 이 상태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미리 보기를 딱 눌러보면 왠지 잘 출력되는 것처럼 처음엔 보일 거예요. 근데 이 화면과 여러분들한테 배부한 이 할의 도면을 보면 여백이 이렇게 있고 뷰 포트가 출력되지 않은 상태로 나와야 감점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빨간색으로 영역을 설정한 부분은 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오는 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뷰포트에 해당하는 거, 지금 이 선 말하는 거예요, 이 선. 자, 이 사각형도 이렇게 아까 만들어졌고, 뷰포트를 줄이다 보니까 이 선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건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도면 영역이 이미 있는데, 뷰포트를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는, 자, 잠깐 보여서 설명드리는데, 여기 파고라에서 화분 때까지는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정리하겠지만, 이게 나와 있어야 감점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출력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백을 설정했다면, 자, 여기 이 빨간색 사각형을 클릭해보면 MV라는 레이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MV 레이어를 도면책 특성활지자 가보시면, 자, 제가 확대를 할 건데, 여기가 플롯이 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CAD 화면상에선 보여주긴 하는데, 출력은 되지 않도록 한다. 그런 레이어가 지금 MV라는 레이어로 하나로 친절한 문제에선 제공이 되기도 한다. 또는 뭐 도각 중에 출력 영역이 뭐 아닌 것,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정리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빨간색 선택했을 때 그거의 레이어가 대시 MV이고 그놈만 출력이 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출력 영역을 설정을 했었어도 요놈 출력되지 않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이 뷰포트에 대해서 응용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면에 나오게 하되 이 뷰포트 부분만 출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 놈을 선택하시고, 자, 지금 이게 포장 레이어에서 그려놓은 거잖아요. 선택하고 컨트롤 1번이나 도구 막대를 통해서 이걸 가장 위쪽에 있는 MV 레이어로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자, 클릭해서 위치시키면 선홍색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얘는 출력되지 않을 겁니다. 대신 그냥 바이 레이어로 고쳐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MV 레이어라는 걸로 바뀌어졌다라는 걸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문제마다 좀 다릅니다. 레이어 이름은. 그리고 이걸 선택하고 매치 프로퍼티 MM 명령으로 요 놈들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 더 바꿔줍니다. 요 놈도 나오면 안 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면
자, 아까와 위치는 똑같은데 MV 레이어로 이렇게 세 개를 이제 바꿔줬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출력 들어가 보자고요. 컨트롤 P. 자, 프린터는 지금 여러분 집에는 A3 용지 프린터가 없으니까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 클릭, 그리고 용지 크기 위쪽 가서 A3. 자, 배치 대신에 윈도우로 오픈대 켜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영역 설정. 자, 플로 간격 띄우기. 이 상태에서 그냥 미리 보게 하면 중심이 아닌 듯한 느낌이 나게 돼요. 자, 뷰포트가 안 나오는 건 확인할 수 있죠. 자, ESC로 돌아오시고 플롯의 중심에 플롯 축척은 1:1. 그리고 이게 PDF로 출력되는 거니까 아까는 건들지 않았는데 만약에 좀 더 높은 해상도를 출력하고 싶다면 보통 대신에 프레젠테이션으로 하면 600dpi라는 아주 높은 해상도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뷰포트 캐드 화면에서는 보이지만 출력되지는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출력할 때 진짜 기본 원칙이 된다고요. 이래야만 감점이 되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ESC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서 확인 버튼 눌렀을 때도 PDF로 저장할 수 있고, 또는 다시 미리 보기 딱 클릭하고, 자, 이상이 없다. 내가 뭐 다 했다. 라면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플롯이라는 팝업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롯을 한번 클릭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PDF로 저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시설물 및 포장 계획도 만약에 전산실에서 했다면 프린터로 바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PDF로 확인하는 거니까 시설물 포장 계획도라고 이렇게 뭐 넣어놓고 저장을 이렇게 딱 때려주면요, 바로 PDF로 전자문서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제가 이걸 최소화 시켜놓고 확인해보면 이렇게 시설물 포장 계획도라고 뜹니다.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아니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TV라는 걸 다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파란색의 5번 해치를 사용했으면 이렇게 위계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앞선 차시에서도 중앙광장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하자고 했던 이유는 바로 요놈 때문이었어요. 중앙광장이 아주 소중한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두껍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색상들을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그리고 임출선 빨간색, 그 다음에 해치는 파란색, 그런 식으로 지정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보게 했을 때 나오면 그대로 또 출력을 해도 되겠고, 제가 지금 이제 화면을 녹화하고 있는 곳은 제 연구실이니까 이 상태에서 컨트롤 또 P 누르면 바로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로도 이렇게 또 출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캐드에서 직접 출력해도 되고 PDF로 변환한 다음에 미리 보기에서 여기 PDF를 여는 프로그램에서 한 번 더 출력을 해도 되고, 한 번 더가 아니라 여기서 한 번만 출력해도 되고,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쉬운 방법은 정리하자면 캐드에서 출력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에 이미 신구대학교 환경주변학과 학생들은 전산실을 사용할 예정이고, 외부 캐드 평가 설계 시에도 전산실을 사용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전산실 프린터 이름은 뭐 HP 4200 아니면 OKI B840 둘 중에 하나를 쓰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접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시설물 계획도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출력하기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오버한 것 같습니다. 차시별로 나눠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여러분은 잘 수행하셨으면 좋겠고, 이 상태에서 시설물 포장 계획도 마치고 컨트롤 S 눌러서 꼭 좀 저장을 부탁드립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음 차시엔 식재 계획도 또 순서대로 지켜 나가고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